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지난 27일 전국 노병대회에서 한 연설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침략의 주체뿐 아니라 전쟁 당시 군사력을 비롯해 체제 대결 결과와 관련한 발언이 특히 사실과 달랐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7일 전국 노병대회 연설에서 한국전쟁에 대해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성과 야수성 침략자들과의 싸움 등으로 언급하면서 수령과 노병들이 이런 미제로부터 북한을 지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역사 자료를 통해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임이 확인됐는데 북한 정권은 70년째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사실은 유엔과 서방 세계뿐 아니라 1990년대 옛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개된 많은 외교 문서와 비밀 자료들에서 확인됩니다. 특히 1200쪽에 달하는 러시아 대통령실 소장 문서와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이 1994년 당시 김영삼 한국 대통령에게 제공한 300여 종의 문서에는 북한의 한국전쟁 준비 일정까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자료에는 김일성 북한 주석이 옛 소련에 48번이나 남침 승인을 요청하고 스탈린이 승인한 과정과 중국의 마오쩌둥도 남침에 동의한 사실, 소련의 대대적인 무기 지원과 작전 계획에 따라 북한군이 기습 남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냉전 직후 모스크바에서 한국전쟁 역사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캐스린 웨더스비 아메리칸대 교수는 북한의 남침은 증명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im Il-sung was the initiator, initiating the idea, pressing the Soviets to agree to it. But it was Stalin who made the decision.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또 이번 연설에서 맨손으로도 총포탄을 만들어내는 자력갱생의 혁명 정신을 강조하면서 과거 미제로부터 침략을 당했지만 이제는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누구도 북한을 넘보지 못한다고 말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러시아 출신으로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했던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유엔과 옛 소련 문서 등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주요 무기를 자체 생산할 능력이 없어 소련에 전적으로 의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북한은 기관총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탱크, 대포는 당연히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은 다 소련에서 받았습니다. 당연히 다 소련제입니다. 김 위원장이 전쟁 당시 총이 부족해 낙동강가에 전우들을 묻고 피눈물을 삼키며 돌아서야 했던 한을 잊지 못한다고 말한 것도 사실과 차이가 납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낙동강 전투에서 완패하고 후퇴한 건 유엔군의 참전과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북한의 보급로가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허남성 석좌연구원도 전쟁 초반 북한군은 소련의 무기 지원 등으로 낙동강까지 빠르게 진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군은 당시 중대급 훈련 정도밖에는 못했습니다만 북한군은 이미 사단급 훈련까지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일방적으로 내려 몰렸지만 국군은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인 지연전을 하면서 대략 7월 말쯤에는 낙동강 전선이 형성이 되고 그곳에서 약 한 달 반 정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한국전쟁 결과에 대해 역사의 퇴물인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였다고 말한 것도 사실관계를 완전히 부정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이제 지구상에서 북한과 쿠바뿐이며 중국과 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해 개혁 개방을 했지만 북한은 체제를 고수하며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 하나로 남은 분명한 사실을 모든 나라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왜곡된 역사로 주민들에게 미국과 한국에 대한 증오를 계속 심으면 평화로 가기는 어렵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먼저 역사를 바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자위적 핵 억제력을 언급한 데 대해 유럽 국가들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조속히 복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네마리 리진스 네덜란드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김 위원장의 지난달 27일 자위적 핵 억제력 발언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탄도미사일 무기 프로그램과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들이 국제안보와 안정에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다면서 네덜란드는 이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진스 대변인은 또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해 네덜란드는 유럽연합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으며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 모든 유관국과 의미 있는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외교 소식통도 BOA에 프랑스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동시에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해체하는 활동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해왔다면서 이것은 영내 지속적인 평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납중독 국제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가운데 14번째로 높은 건데 어린이들의 지능지수 발달에 치명적이어서 잠재적 두뇌 자원 성장을 막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국제환경단체 퓨어얼스가 31일 독성물질의 진실, 오염과 어린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아동과 청소년 487만여 명이 납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평균 혈중 납 농도는 1데시리터당 6.63 마이크로그램으로 조사 대상국 204개 가운데 14번째로 높았는데 이 같은 수치는 세계 기준치보다 매우 높다는 겁니다. Average number in North Korea is looking at a 6.6, so that means that more than half of the children we estimate are above level of concern for CDC and WHO. 국제보건기구들은 사람의 혈중 납 수치가 1데시리터당 5 마이크로그램을 넘으면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혈중 납 수치가 높으면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뇌에 심각한 손상을 줘 신경과 인지, 행동 발달을 저해하고 성장 후에도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등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독성 물질이 납이라는 겁니다. 퓨어얼스의 리차드 퓰러 대표는 북한의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북한 내 더 큰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불러온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is a drain on the brain's trust of North Korea to have this much lead in their systems. It will stop their capacity to grow economically because you simply have less people who are really smart. 퓰러 대표는 그러면서 30개 정보 부족국에 북한이 포함됐다면서 무엇보다 납 오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교육과 기술 지원을 외부로부터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납중독 수치는 납성분이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거나 야외 소각장이 많은 저소득 국가일수록 높습니다. 유니세프와 퓨어얼스의 보고서는 전 세계 아동 청소년의 3분의 1이 납중독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가운데 절반은 아시아 지역에 밀집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동과 청소년들이 납에 노출되지 않도록 북한 등 해당국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안보리 7월 순회 의장국이자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대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호이스겐 대사는 30일 안보리 순회 의장국 결과 보고 화상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부가 주민의 영양 개선과 식량 공급 대신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으로서 신속한 제재 면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이 대북제재에서 정한 연간 한도를 초과했다는 지적과 관련한 대북제재위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정제유 대북 공급량을 톤 단위로 보고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배럴로 환산해 보고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단위 환산 문제는 지난 2년간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맥콘빌 육군 참모총장은 영내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 장거리 고정밀 타격 능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콘빌 미국 육군참모총장은 31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극초음속 미사일 외에도 중거리 미사일 등의 실전 배치를 서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맥콘빌 총장은 이어 한반도 외 지역의 지상군 파병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서로 바라는 점에 따라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인도 태평양 영내 안정에 필요한 핵심 협력국으로는 일본과 호주, 인도를 꼽으면서 특히 인도와는 상호 방위조약 체결 현실화가 영내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